예. 자, 이번 시간에는 운동량 보전 관련된 132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높이와 속도의 관계는 V는 루트 2G의 H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질량이 M, EM이에요. 자, 그러면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 같고 나중 운동량 같고, 나중 운동량이 같으니까 속도는 V에 이 V가 돼야 되고, 또 나중에 운동량은 서로 같은데 이 M분의 P제곱은 서로 다르니까 어때요?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얘가 2K가 되고 얘가 이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속도가 2대 1이라는 것을 통해서 속도가 2대 1이려면 H가 4대 1이 돼야 되죠. 자, 이해되나요? 이 높이가 H라면 질량이 1대 2고 그래서 속도가 2대 1이고요. 그러려면은 H가 4대 1이어야 속도가 2대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4H가 돼야 되고요. 자, 압축시킨 길이를 2배로 하면 에너지가 4배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질량의 비율대로 속도를 나눠 먹을 텐데 에너지가 4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도 처음 나눠 가지는 것의 4배가 될 거고,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된다는 건 속도가 2배가 된다는 거죠. 그 속도가 2배가 된다는 건 뭐예요? 속도가 처음에 이만큼이었는데 이거의 속도가 2배가 됐으니까 어때요? H가 요거의 4배가 돼야 되고요. 요거의 4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4H, 16H, 그리고 4H.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서 보기가 잘렸는데,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여기 에너지가 2배이니까 여기에 높이도 2배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는 MGH고 여기는 EMGH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는 에너지가 2배가 여기에 비해서 2배가 되는데 질량도 작으니까 4H가 되고 여기가 H가 돼야 EMGH, 4MGH에서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도와 높이 H의 관계는 이 V는 루트 2GH로,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EAS는 나중 속도에 제곱해서 V는 루트 이렇게 나온 거고요. 또는 2분의 1 M V 제곱이 MGH, 그래서 질량이 없어지고 E가 올라가고 V는 루트 2GH, 여기에서 유도가 된 거죠. 자,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2kg, 3kg, 1kg의 물체 ABC가 용수철 상수가 200N per m인 용수철과 실에 연결되어 정지해 있다. 자, 여기서 정지해 있다. 용수철이 연직으로 연결된 용수철은 원래 길이에서 0.1m 늘어나 있다. 그림 나는 가에 C에 연결된 실이 끊어진 후 연직선상으로 운동하여 용수철 길이가 0.05 늘어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나에서 A의 운동 에너지는 나에서 A의
운동 에너지는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몇 배인가?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럼 A의 운동 에너지랑 두 개를 구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A, B, C의 상태를 그냥 역학적 에너지의 기준으로 그냥 삼으면 운동 에너지 없죠? 그리고 위치 에너지도 없는 거죠. 거기를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그리고 얘만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의 K, 자 0.1의 제곱이니까 100분의 1로 하면 되겠죠. 1J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죠. 그러다가 실이 끊기면서 A, B가 0.05, 5cm, 5cm 움직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처음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돼요? 2J만큼의 에너지를, 자, 탄성력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볼까요? 자,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의 K에, 자, 0.05는 20분의 1이죠. 제곱하면 400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0.25J는 탄성력이 가지고 있어요. 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얘는 0.5cm 내려왔고 얘는 5cm 올라갔으니까 결과적으로 1kg 10 0.05 mgH만큼의 에너지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되는 거죠. 0.5J.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요거 더한 게 이거와 같아야 되니까 0.25J이 돼야 될 거예요. 지금 이거를 뭐 5kg 넣어가지고서 속도 구해가지고서 구하지 않을 거예요.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게 요렇게 쓰라고. 처음에 이만큼이었는데 요렇게 분배가 됐으면 나머지 하나는 요만큼일 거다라고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라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F는 MA랑 좀 달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속도를 구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왜? 지금 이 탄성력이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일정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힘과 거리 그래프를 뭐 면적을 구한다거나 뭐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를 그냥 비교하면 운동 에너지로 배정된 게 요만큼인데, 자, 그 중에 얘가 가져가는 것은 5개 중에 2개죠. 그러니까 0.1J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0.1J이고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가 0.25J이니까 0.25분의 0.1은 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4번. 그린 가와 같이 물체 AB가 용수철 상수가 400N/m인 용수철과 실에 연결되어 있고 B를 영직 아래 방향에 일정한 힘으로 당겼더니 AB가 정지해 있대요. 자, AB의 질량은 2kg이고 수평면과 나란하게 연결된 용수철은 원래 길이에서 0.1m만큼 늘어나 있대요. 여기가 0.1m. 자, 그림 나는 가에서 당기고 있던 B를 가만히 놓았더니 B가 연직선상에서 운동하여 용수철이 원래 길이에서 0.05m 늘어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자, 여기서는 0.05m 라고 하네요.
이 순간 A의 운동 에너지, 이 순간 A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를 EP라고 할 때 EP분의 EA를 구하래요. 그럼 EA랑 EP를 딱 각각 구하면 되겠죠? 야, 이것도 처음에 했던 것처럼 2분의 1의 K의 X제곱 하면 2줄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죠. 그러다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의 K의 X제곱이니까 0.5줄이 되고요. 자, 0.1이었는데 0.05가 됐으니까 0.05만큼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 중력에 의한 포텐셜은 mgh 해서 1줄이 되겠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로 배분된 게 0.5줄이 돼야 되고요. 그 중에서 A가 갖는 것은 3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3분의 0.5, 6분의 1이죠. 그리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0.5였죠. 0.5분의 요거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떠한 역학적 에너지, 여기서 이제 보통은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하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 그래서 처음 조건과 나중 조건이 어떻게 바뀌느냐, 요거를 통해서 보면 되고, 특별히 이렇게 실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운동 에너지는 얘와 얘의 속도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도는 같고, 그러니까 질량이 몇 대 몇이냐에 따라서 이 운동 에너지로 배당되어 있는 것에 몇 분의 1을 갖느냐, 요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죠. 자, 135번. 자, 그린 가는 빗면 위에 물체 A와 실로 연결되어 수평면에서 X는 0에서 정지해 있는 물체 B에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 F를 작용하는 것이다. 자, 그림 나는 F의 크기를 B의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B는 X가 D에서부터 ED까지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자, 여기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 질량은 MEM이래요. 자, 요 그래프를 분석하고 여기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왜 F0에 힘을 가하는데 등속도 운동을 할까? 여기서 얘가 미끄러지려고 하는 힘이 F0라고 하는 것을 등속도 운동한다는 조건을 통해서 준 거죠. 자, 그러고 나면 뭐예요? 0에서 D까지 3F0의 힘을 가해도 F0만큼이 미끄러지는 힘이니까 요만큼이 알짜 힘이고 요만큼의 알짜 힘이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자, 알짜 힘이 한 1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자, X가 2분의 D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자, 2분의 D면 여기죠. 그러면 3F0에서 미끄러지는 힘을 빼고 그걸로 3M짜리가 가속이 돼야 되니까 가속도는 3M분의 2F0. 그래서 기억 틀리죠?
자, B의 운동량의 크기는 2분의 3D에서 2분의 3D에서가 2분의 D에서의 루트 2배래요. 자, 여기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에서의 운동량은 여기에서의 운동량과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 사이에 2분의 D 사이에 그 해준 ED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요 면적과 요 면적은 운동 에너지 2분의 D와 2분의 3D가 1대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려면 속도가 1대 루트 2가 돼야 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질량이 같으니까 운동량의 B도 1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여기는 이제 힘하고 거리 그래프니까 이 1이에요, 1. 근데 그 1이 에너지가 되죠. 운동 에너지가. 그럼 그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해줬을 때랑 여기까지 일해줬을 때가 같은 거죠. 왜 요만큼은 빼나요? 등속도 운동이니까. 그죠? 맞고요. 자, B가 ED를, X는 ED를 지날 때 A의 운동 에너지는 ED를 지나면 알짜임이 한 일은 ED를 지날 때 알짜임이 한 일은 아이고 요만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EF0D만큼의 일을 하는 거고 그 중에 세 개 중에 하나를 얘가 먹으니까 3분의 2 F0D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나오죠. 그 운동 에너지의 B는 질량의 B와 같다. 이것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가 넘어갔어요. 자, 그림 가는 물체 ABC를 실로 연결하고 A의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F를 작용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F의 크기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t가 0에서 2t까지 A는 수평면의 점 P에 정지해 있고, 자, 정지해 있대요. 요 동안에 4mg만큼의 힘을 가할 때 정지해 있고, t가 4t일 때 q를 지난다. AB의 질량은 m3m이고 p, q 사이의 거리가 d이고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의 7분의 3배이다. 자, 하나하나 그 조건들을 가지고 어떤 힌트를 준 건지 찾아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4mg에 힘을 가하는 요 구간에서 정지해 있었다고 하니까 힘의 합력이 0이라는 거죠. 근데 4mg로 당기고 여기가 3mg로 당기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mg만큼의 힘이, 다시 말해서 B가 미끄러지는 힘이 mg라고 하는 조건을 첫 번째에서 준 거죠. 자, t가 4t일 때, 자, t0까지는 정지하고 있다가 이제 힘을 mg로 줄이니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4t일 때 q를 지난다고. 그러니까 2t에서 4t 사이에 그 d만큼 움직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질량은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같고요. P와 Q 사이의 거리 D이고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자, 요건 쉽게 구할 수 있죠. 3mg/d. 왜? D만큼 갔으니까 얘는 D만큼 내려올 거고, 그럼 이만큼의 감소가 있겠죠. 그거 곱하기 7분의 3을 한 것이, 얘의 질량을 이거라고 해보면, 운동 에너지, 이게 B의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B의 운동 에너지는 얘네들의 속도가 다 같을 때니까 어떻게 돼요? 4m 플러스 m 중에 m이 되겠죠. 자, 이해가 되나요? 자,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의 7분의 3을 한 것이 전체 그 R자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 구간에서 R자임이 한 일을 보면, 자,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3mg가 있어요. 미끄러지는 힘도 플러스 3mg인데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되니까 요만큼이 사라져버리고 이 3mg가 R자임이 되고요. 자, 그것으로 D만큼 갔으니까 3mgd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R자임이 한 일 중에 질량의 비율만큼 B의 운동 에너지가 생겼을 텐데, 그게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의 7분의 3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문장을 이제 수식으로 나타낸 게 이거죠. 그래서 요게 없어지고 여기에 올라가면 7m은 14 스몰 m 3m이 되고요. 그 4m은 12죠. 12m. m은 3m.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완전히 뭐 번역하는 거죠. 이 말들을 그 수식으로 만드는 작업, 요게 이제 물리죠. 4t일 때 A의 운동 에너지는 7분의 3 mgd다. 자, 그럼 요번에 이제 아예 여기다가 넣어서 해보면 되겠죠? 그 R자임이 한 일이 3mg의 d였는데, 그것 중에서 자, 여기 3m이라고 그랬으니까 7m 중에 A가 질량 m이죠. 그래서 7분의 2를 자기가 운동 에너지로 할 테니까 7분의 3 mgd 맞죠? 자, A와 C를 연결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자, 다시 B와 C를 연결한 실의 장력을 구하는 거죠. 자, 처음에는 어때요? T일 때는 여기고, 그때는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자, 지구가 3mg로 당겨요. 왜 정지하고 있을까요? 실이 3mg로 담기니까죠. 그래서 여기는 3mg이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 R자임이 3mg였죠? 그걸로 요것도 3m이었으니까
m짜리가 가속이 되고, 그래서 가속도는 7분의 3g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3mg로 당기는데 얘의 가속도가 7분의 3g고 R자임이 7분의 3mg예요. 7분의 9mg겠네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왜 3mg로 당기는데 7분의 9mg밖에 안 남았을까? 윗방향으로 7분의 7, 3, 21에서 9를 빼면 12. 그래서 여기에 실의 장력은 7분의 12mg가 되죠. 그래서 이때가 이때의 7분의 3이라고 그랬으니까 mg 요거 4 없애면 4분의 7이 돼야 되겠네요. 4분의 7이. 그러니까 내신 한 문제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난이도가 요거 하나 푸는 데에도 필요한. 그래서 내신 문제로 환산하면 이 수능 문제는 한 60문제를 30분에 푸는 거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앞에 역학 부분이 조금 빡빡하고 뒷부분에 조금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는 부분들도 섞여 있지만 요것을 그렇게 푸는 것에 우리가 연습이 돼 있다면 훨씬 대처하기가 쉽겠죠. 자, 137번. 그림 가는 물체 ABC가 실로 연결된 채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T0일 때 A, B를 연결하고 있던 실이 끊어진 후 ABC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C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C의 질량은 M, 2M, 3M이다. 0에서부터 T0까지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제로라고 하네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되죠? 자, 실이 끊어지기 전에는 R자임은 mg였죠. 그걸로 요거 하나 5m 플러스 B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면 이거를 가속시켰을 때 가속도가 T0분의 V가 되는 거고요. 자, 실이 끊어진 다음에는 이제 3mg가 되죠. 그걸로 3m 플러스 라지 m이 이제 2T0분의 9V 만큼의 가속도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나누면 mg 없어지고요. 요거 하나 3이 되겠고요. V T0 없어지면 요거 3 곱하기 3m 플러스 m 2가 위로 올라가서 2 곱하기 5m 플러스 m 이게 1이죠. 그래서 10m 플러스 2m은 9m 플러스 3m 넘어가면 m은 m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0에서 T0까지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E0라고 했죠. 자, 이걸 통해서 뭘 준 건가요? 그때의 속도가 V죠. 자, C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3mgh 였을 거고
근데 여기에서 EMG, H가 올라가니까 요거 그 전체적으로 에너지의 그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요거의 3분의 1에 해당하겠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갔으니까 전체 역학적 에너지로 보면 그래서 3분의 2 제로를 가지고 요것도 m이라고 했으니까 6m짜리가 B의 그것은 요만큼의 그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으로 운동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운동 에너지는 질량의 비율대로 나눠 갖게 되니까 요거의 6분의 1이 B의 할당이 되겠죠. 자, 이해가 되나요?